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캐스트 2013 주간 이슈 전망입니다. 저는 정치부 성환용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국회 청문회 증언 장면 보셨습니까? 두 사람은 참 당당했습니다. 우선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의원들의 추궁이 쏟아졌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기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가끔 미소를 짓는 여유도 보였습니다.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장과 서울경찰청장은 그야말로 고위공직자들입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직책을 이용해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됐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들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기 때문에 별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하는 것일까요? 아무튼 이제 국정원 국정조사는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정원 국정조사를 평가하고 국정조사가 여야 대치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김정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청문회가 16일과 19일 두 차례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는데 우선 19일, 나중에 있었던 19일 청문회 얘기를 좀 해보죠.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이 나왔고요. 청문회장에 이 가림막까지 등장했는데 우선 김정철 기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19일 청문회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 국정원 현직 직원들의 그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했었는데 그 가림막을 두고 종일 오전 내내 여야 간에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 책상이 있으면 이 책상 위로 한 1.5m 높이의 가림막을 쳐서 바깥에서 보면은 전혀 뭐 사람의 윤곽 외에는 이 옷이라든지 몸이 노출되지 않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는 현직 어쨌든 직을 갖고 있는 정인 4명이 박원동 전 뭐 국익정보국장이라든지 또 댓글을 직접 작성했던 김하영 국정원 여직원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 4사람이 이제 거기 들어가 있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박원동이라든지 민병주 전 그 심리전단 단장 이런 사람들은 이미 그 소위 본인들도 면직 신청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이분들은 국정원 대선 개입 그 댓글 의혹에 직접 관련됐던 어떻게 보면은 국가기강을 흔드는 이러한 일을 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보호해줄 가치가 없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미 다 신분도 노출됐고 국정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만 아직 면직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보호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 바깥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뭐 법대로 해야 된다. 국가보안 그 국정원에 보면 보안 관리 규정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신분 현직 직원은 다 신분을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서로 공방을 벌이다가 실제 청문회 진행은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오전에 정회를 일단 그 신기남 특위위원장이 뭐 중재는 아니지만 특위위원장이 아이디어를 내서 완전히 막아놨던 걸 30cm 정도는 이렇게 치워라. 네, 그래서 제거해라라고 해서 상체 정도는 그렇죠. 얼굴 가려주고 하체 가려주고 보일 수 있도록 상체 어깨 정도는 드러나게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처로 자, 19일 청문회에서 좀 가장 눈에 띄는 증인은 누구였습니까?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26, 원래는 27명이었는데 26명의 증인이 나왔는데 그 중에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석과장이 네. 어떻게 보면은 가장 현직 경찰관이시죠? 예, 현직 경찰관 신분인데 권은희 과장이 가장 눈에 띈 증인이었고요. 김하영 그 국정원 직원인 김하영 증인도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이요.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댓글을 단 당사자라는 그렇죠. 혐의를 갖고 있는 분이죠. 자, 이런 증인들을 통해서 새로 밝혀진 사실이 혹시 있습니까? 지난번 16일 날 그 김용판 서울 전 경찰청장이 나왔을 때 그 권은희 수사과장한테 그 전에 전화를 해서 격려를 했다. 고생한다고. 원칙대로 예, 압력을 넣은 게 아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했었는데 오늘 권은희 과장이 나와서 했던 이야기는 그게 거짓말이다. 그때 자기가 전화를 받았을 때 격려한 게 아니라 이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하지 말라. 김하영 그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청하지 말라. 이렇게 압력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그 김용판
정인의 진술을 완전히 뒤집는 새로운 그 발언이 있었습니다. 자, 그 전에 1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리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청문회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저는 그 김용판 증인이 그날 굉장히 그 미소도 보이고 당당하고 이런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혹시 예. 어떻게 보셨는지요? 김용판 정인이나 원세훈 정인이나 모두 이 국가 소추기관인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두 사람이 대선에 개입했다. 특히 이제 김용판 정인 같은 경우는 은폐했다는 경찰에 거죠? 수사를 하면서 수사 결과를 은폐하면서 이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것이죠? 예. 미쳤다. 이렇게 해서 기소를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뭐 뻔뻔하다 할 수도 있고 근데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당당하고 뻔뻔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왜 그렇게 당당했을까요? 본인이 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네. 그야말로 자기가 했던 행위, 그때 12월 16일 날 그렇게 경찰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했던 행위가 결국 지난 대선에 뭐 정명은 안 되지만 큰 영향을 미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누구 덕에 대통령이 됐는데 나를 어떻게 건드리겠느냐. 뭐 이런 그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저렇게 당당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또 한 가지 관심사항은 그 새누리당의 김무성 의원 그리고 권영세 주중대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민주당은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죠. 결국 무산됐다고 봐야 됩니까? 뭐 일단 형식상으로는 23일까지 청문회 국정조사 날짜이기 때문에 그 전에 여야 합의를 하면 여야 하는 합의하고 본인들이 나오겠다 그러면은 뭐 23일 마지막 날도 할 수 있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정인에 대해서는 일주일 이전에 통보를 해서 본인이 이제 안 나오겠다 그러면 동행명령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는 게 있는데 뭐 정인 본인이 하루 전날 혹은 당일날 통보받더라도 내가 나가겠다라고 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나올 일은 만무하고 네. 또 새누리당이 그 두 사람이 정은대에 절대 세우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정조사는 그럼 사실상 끝난 건가요? 앞으로 남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뭐 21일 날 청문회 그 일정이 하루 더 있긴 합니다. 근데 그날은 일단 그동안 이제 나오지 않았던 예비적으로 잡아놓은 날짜였죠. 정인들을 위해서 잡아놓은 날짜인데 그날 뭐 그렇게 불러놓은 정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날 청문회도 안 되고 남은 거는 이제 뭐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정인들의 선서를 안 했던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또 정인들 중에 위정을 한 사람이 있으면 위정 여부를 가려서 이제 그걸 고발 여부 이런 것들 논의를 하는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네, 국정조사 보고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절차에 따르면 국정조사 보고서를 채택해서 본회의에 보고해서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우선 그 전 단계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국정조사 보고서가 네. 어떤 내용으로 채택이 될까요? 그러려 그러면은 이제 국정조사를 한 결과 청문회도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은 뭐 처벌을 해달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이렇게 고쳐야 된다라는 의견을 이제 국회에서 모아서 올려야 되는데 특위에서 그 자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렇게 보시죠? 뭐 아시다시피 일단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 성격 규정 자체를 이거는 대선 개입이 아니다. 국정에서 했던 부분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경찰도 역시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딱 규정하고 있거든요. 19일 날 청문, 16일도 그렇고 19일 청문회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질문을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가 했는데 이번 사건은 민주당이 매간 매직한 사건이고 지난번 97년 또 2002년 대선 때처럼 김대엽 사건. 김대엽 사건, 제2의 김대엽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민주당이 전직 국정원 직원들을 그 매수해서, 매관 매직해서 이 대선에 이용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라든지 그동안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 검찰 수사에서 해서 이번 사건은 국정원이 대선 댓글을 달도록 해서 대선 개입을 했고 또 경찰은 엉터리 수사 결과를 발표해서 그 대선 개입했다라고 하는 검찰의 그 공소 내용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입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국정조사했기 때문에 전혀 그 민주당이라든지 검찰에서 기소했던 내용들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 힘들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그렇죠. 높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저는 그 이번 국정조사하고 청문회 기간 내내 새누리당 의원들의 어떤 발언 그리고 태도가 좀 관심이었습니다. 특히 원세훈 김용판 청문회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정조사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두 사람의 변호사 같다 이런 인상도 아주 강하게 받았는데요. 네. 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왜 그랬을까요? 실제로 이번 사건이 민주당의 어떤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를 좀 심하게 보기 때문에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과장해서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걸까요? 김종철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새누리당 당직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오더가 있었냐, 그렇게 하기로 했냐라고 했더니만 그렇게 하라라고 지시했거나 요구했던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내부를 새누리당 특위위원들 내부를 보면은 그런 식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정인들을 디펜스하고 이렇게 변호하는 부분들이 특정 개인 뭐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새누리당 의원 전체의 그 모습이기도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권성동 간사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사건 규정을 그렇게 그 민주당의 제2의 김대엽 사건이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나가니까 그 있는 특위위원들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간사하고 같은 보조를 취해서 가는데 그런 거 보면은 새누리당 위원들 개개인도 사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뭔가 그 청와대라든지 아니면 당 지도부하고 이 특위위원들하고 애당초 특위위원들 그렇게 구성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현재 그 최경환 원내대표라든지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 이런 분들이 주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많이 넣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진 간사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전체 그 이번 국정조사를 그런 방향으로 새누리당이 끌고 간 게 아닌가. 그렇게 보면은 뭐 결국은 청와대하고 보조를 맞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정조사하고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저는 여당과 야당이 참 이렇게 시각이 다를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던데요. 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 여당 그리고 야당의 시각이 이렇게 완전히 정반대로 엇갈리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사실 이제 국정조사라는 건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야가 아니라 국회 대 행정부 이렇게 견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 국정조사는 그런 이제 우리나라 국회는 사실은 그런 풍조가 크게 보면 없고요. 그래서 여당은 항상 정부 편이죠. 정부 편을 들려고 그러고 청와대를 감싸려고 그러고 이런 그 현상이 있는데 근데 이번 국정조사는 그게 해도 좀 너무 심한 경우라고 보입니다. 과거에도 뭐 그런 국정조사가 꽤 많았지 않습니까? 오늘 로비라든지 김대중 정부 때. 이럴 때 보면은 그때 여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이나 이런 그때 쭉 보면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네. 어쨌든 형식적이나마 정인들을 추궁하고 뭐 이랬는데 이번에는 보면은 새누리당이 해도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그냥 정인들을 감싸고 애당초 뭐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들어가는 판이니까요. 그래서 너무 정부에 대해서 그 국회가 해야 될 일을 그 어떻게 보면 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면 그 다음에 여야 대치 정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인데요. 민주당은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국정원장 해임 물론 MLL 사건하고도 관련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요구하고 있는데 일단 박근혜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죠. 영수회담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황우여 그 새누리당 대표가 3자 회담을 수정 제의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청와대에서 그거를 이제 거부하고 난 이후에 사실은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이제 새누리당에서도 다시 이제 대화를 해야 되고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이제 아래에서부터 나오고 있지만은 청와대에서는 전혀 뭐 받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정치적으로 마감할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어차피 정기국회에서 야당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대통령 또 정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요. 김종철 기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쯤 되면 대통령이 야당하고 좀 대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당연하죠. 지금 그야말로 대통령이 나서서 이게 대통령 본인의 잘못이라는 뜻이 아니라 특히 국정원 같은 경우 대통령이 직속기관인데다가 이 국정원이 지난 대선 때 저질렀던 여러 가지 행위들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제 단죄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국은 결자 해지라는 차원에서 국정원 개혁도 대통령이 주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당이 꼭 이렇게 욕을 안 하더라도. 따라서 지금 더더구나 이제 민주당은 이 문제 국정원 개혁을 놓고 장애투쟁까지 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최고 책임자로서 이 문제 풀어가야 되죠. 대통령이 야당한테 손을 내밀고 대화를 하자라고 해서 해법을 제시하면은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하면은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자, 이번 청문회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리고 국정원의 전현직 직원들은 북한이 2009년부터 사이버전을 강화함에 따라서 국정원도 대북 심리전단을 편성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댓글 작업이 사이버상의 심리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이 우리 인터넷을 해방구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사실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권의 잘못을 비판하는 인터넷상의 여론을 북한의 공작에 의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재임 당시에 지시사항을 통해서 종북 세력의 제도권 진입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상한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북한의 공작 그리고 종북 세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의 논리대로 하면 4대강 반대 또 세종시 수정 반대도 북한의 공작, 종북 세력의 주장이 됩니다. 그럼 세종시 수정에 반대했던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의 공작에 놀아났거나 종북 세력이라는 것일까요? 이런 원세훈 전 원장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감싸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행태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장을 가만히 들어보면 국정원 댓글이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정당한 활동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는 주장일까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비상식적인 주장을 해도 되는 것일까요? 새누리당 소속인 홍준표 경남지사가 최근에 트위터에 이런 글을 띄웠습니다. 도대체 조 단위의 국민 세금을 사용하면서 제대로 하는 일 없이 걸핏하면 정치적 중립 시비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국정원을 이대로 두는 것이 옳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대선 국면에 고작 한다는 일이 치기 어린 댓글이나 다는 것이 국정원의 할 일인가? 어떻습니까? 이런 정도가 상식적인 판단 아닐까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상식의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것일까요? 오늘 주간 이슈 전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철 기자가 도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정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성한용이었습니다.